쉬는 시간 용 한번 이야기해봤고 한번 창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뭐 창체나 교과 시간에 쓰는 거여도 괜찮은데 좀 1시간이나 좀 긴 텀을 잡고서 아이들이랑 다 같이 하면 좋을 만한 것들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많지가 않아서 네네. 저는 그냥 창체 시간에 썼던 유일한 보드게임은 딕시. 딕시. 딕싯은 제가 좋았던 게 약간 보드게임인데 보드게임 같지 않게 좀 경쟁적이지 않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 친구들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좋았던 건 말을 잘 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학생들도 이 게임을 하면 어쨌든 무언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뭐 친구 생각보다 말 되게 잘하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우 관계가 풀리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딕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딕시 상담적으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은? 저는 창체 때 활용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여러 가지 검색해봤을 때 타블라이드 때 타블라이드 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아 지금 아직 새 건가요? 네. 아, 아직 제가 공부만 해놨어요. 아까 트위스터랑 그 너무 느낌이 다른 네, 거 아니에요? 이거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무슨 그거는- 게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냥 마피아인 것 마피아랑 같아요. 비슷한. 근데 마피아인데 아. 20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서 오. 저희 반 모두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좋다. 그래서 아. 교사가 진행자가 되고 제 생각에는 그냥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해도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해도 되고 이거 카드만 이렇게 나눠줘서 역할하고 마피아만 정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8에서 23회까지라고 나와 네. 있네요. 모두가 같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서 그런 게임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그런 더 이제 게임이 또 거의 희소성이 없죠. 있네요. 맞아요. 이런 비슷한 이게 사실 그 거짓말 치는 블러핑류인 맞아요. 거잖아요. 이제 블러핑류이면서 늑대 컨셉이 있는 게 그 한밤의 늑대 인간이라고 해가지고서 걔도 비슷한 류의 게임인데 그 친구는 이제 저 다른 성인이랑 같이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역할이 되게 다양하고 사회자 역할이 좀 복잡할 수 있어가지고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는데 아이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숙지하는데 시간이 좀.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는 맞아요. 일단은 되게 좀 더 뭔가 라이트해 보이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역할이 많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회자는 아마 선생님이 네. 하셔야 네. 될 것 같긴 네, 맞아요. 해요. 창체로 하기엔 제일 딱 좋은 케이스네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별거 아닌데 이런 라이어 게임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로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타블라이드 네. 아 저는 사실 너무 많아서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에 영화 얘기할 때 부장님이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이렇게 잘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왜 자르시지?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뭔지 조금 오늘 알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질문을 넣어서 네. 선생님만 말하고 있네 이런 느낌 들지 않도록 아 네네. 잘 질문할 테니까 네네 이 부분 알겠습니다. 잘 편집해서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일단 보드게임 동호회를 하고 있고 보드게임 구력이 좀 됐어요. 구력 그러니까 되게 지금 몇 년이십니까? 들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이럴 땐 내비둬야 돼. 누가 나 좀 말려봐. 달려야 돼 이럴 때. 아 아무튼 그래서 그냥 한번 또 편집 제가 하니까 인상하면 잘 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여기 가져오진 않았는데 코드네임. 코드네임. 코드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임이고 저는 운영할 때 남자 팀, 여자 팀으로 했어요. 원래 이 본 게임 자체는 아마 8명인가 10명 정도를 추천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반에서는 여자 팀, 남자 팀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했었고 팀장이 팀원들한테 이렇게 단어판이 있어요. 단어판이 여러 뭐 5개, 5개에서 총 25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지정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팀에 지정된 단어. 그러니까 그 25개는 다 볼 수 있고 다 보는데 이제 그 어떤 걸 중에 지정했는지 모르고 어떤 거가 우리 팀 거인지는 팀장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성훈이가 남자 팀원들한테 얘들아 이 단어의 힌트는 뭐야? 뭐 이러면은 해파리랑 관련된 단어가 이 판에서 2개 있어.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 아이들이 막 상의를 해가지고서 맞추고 이렇게 턴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데 되게 협력적으로 할 수 있어서 괜찮았었어요. 제가 사실 24명까지도 했었는데 아이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잘 운영됩니다. 네네네. 영어로 되는 거예요, 단어가? 아니요, 전혀 한글로 되어 있고 그냥 되게 원래 규칙은 한 개를 뭐 예를 들면 해파리랑 관련된 단어가 하나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근데 실제에서 그 수업에 운영할 때 그거를 그렇게 한 개도 된다라고 말해주면 애들이 한 개만 말해요. 왜냐면은 뭐 해파리랑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쉽고 너무 시간 소모만 많은데 팀장이 약간 고민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2개 이상부터만 말할 수 있어 라고 해주면 이 단어랑 이 단어를 연관 짓는 하나의 단어를 꼭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얘가 고민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이들도 같이 고민하고 해파리랑 관련된 거는 바다 아닐까? 아니야 반찬이겠지 해파리 냉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막 상의를 하면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성향도 좀 중요하기는 해요. 약간 좀 지적인 것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팀장을 그냥 맛보기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고 팀장이 팀장은 어느 정도 어휘력이 있으면서 창의성 있는 친구. 모범적인 친구는 오히려 못 찾아요. 그럴 그 수 힌트를 주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면 딱 답을 정해놓는 스타일의 친구들은 잘 못하고 오히려 창의성인 친구들이 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팀장 역할을. 이제 선생님도 옆에서 이제 같이 보긴 하는 거죠. 제가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팀장들이 너무 힘들어하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넌지시 던져주기도 해요. 한두 차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뭐 되게 잘해요. 2개, 3개도 잘 연결해서 말하고 이 게임은 사실 PPT로도 만들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이미 인디스쿨에 보면은 코드네임 아마 PPT 버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목소리 큰 애들이 왜 그냥 답을 빌런처럼 막 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좀 잘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 혹시 그런 친구가 팀장일 때? 그런 친구가 팀장이면 차라리 나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안에서 그 남은 팀원들 안에서 무조건 나머지 팀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야 무슨 소리야 저거잖아 저거 약간 이렇게 목소리 막 높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게임이 잘 안 돼요. 그런 내용의 영화가 미스트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네. 아 근데 화가 났네. 약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것도 아마 좀 낯설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여서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추천드리자면은 요거 이매진 요거는 사실 인원수 제한이 있기는 한데요. 그냥 실물 화상기를 켜놓고 예를 들면은 뭐 성훈이가 나서 설명해봐 한 다음에 성훈이가 만드는 거를 보여주면서 나머지 아이들이 맞추게끔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제시된 그 단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훈이가 이거 봤었을 때 성훈이가 내야 되는 문제는 미끄럼틀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되게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지? 기하학적인 이런 무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펼쳐놓고 내가 원하는 도형을 막 골라가지고 내 제시어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는 7개를 쓸 수 있다? 아니요, 여기 있는 거는 원래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너 5번으로 문제 내 이런 식으로 내주는 역할인데 여러 카드 중에 5번으로만 내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정해서 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은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주제를 이렇게 막 정해져 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네가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진짜 좋다. 뭔가 듣기만 해도 뇌가 좀 트이는 느낌이. 그래요? 너무 상쾌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이걸로 어떻게 해서 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 동작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움직일 수 있구나. 첼로를 표현할 거야. 그럼 이걸로 얘를 뭐 현을 표현하고 여기서 뭐 이런 길쭉한 걸로 이렇게 동작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애들이 범위는 알아요. 예를 들면 이게 악기라는 범위인 건 알아. 그러니까 저거 첼로인가? 하면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래 규칙은 맞춘 사람은 몇 점, 문제 낸 사람은 몇 점 이런 식으로 같이 점수를 먹는 포인트여서 내가 잘 내줘야지 상대방도 잘 맞출 수 있고 서로 윈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창의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되게 순수하게 놀 수 있는 놀이예요.
경쟁적인 요소가 생각보다 없고 물론 점수를 따서 누가 많이 점수를 내냐가 목표이긴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이거를 막 표현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또 잘못 표현하더라도 애들끼리 야 그게 어떻게 첼로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재밌다. 말하는 그 과정도 재밌어가지고서 요것도 무조건 필수템. 교실에 무조건 있어야 돼. 시간 제한 두지 않고 하면은 친구들도 또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그쵸. 원래는 시간 제한이 뭐 한 1분에서 2분 정도 이게 있는 게임인데 만약에 그거를 좀 열어주셔도 괜찮고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열면 또 한참을 네. 붙잡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쵸. 너무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약간 시간 제한을 두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 이매진 완전 추천합니다. 너무 좋다. 카드가 너무 예쁜데요. 네. 이게 그냥 초등학생들이 딱 해야 하는 수준의 그런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하도 깨도 좋고 저는 사실 동아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네, 추천합니다. 강추. 그다음에 이거는 인사이더라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얘는 쉽게 말하면 스무고개랑 마피아를 합친 게임이에요. 네. 모래시계가 들어있네.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모래시계가 이게 구성품으로 있고 저 약간 근데 그 순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나 약간 코보기에서 코리아 보드 게임즈에서 나온 쇼 호스트 같아요. 이거 지금 완판 직전입니다. 있어야 판축은 초등교사인데 아직 안 갖고 계시다고요?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역할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뭐 일반적으로는 다 일반인이고요. 마스터 그리고 인사이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마스터는 쉽게 말해서 그 스무고개에서 대답해주는 사람 뭐인가요? 뭐인가요? 할 때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주는 사람 그리고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시민편이에요. 일반인은 정답을 맞춰야 되는 사람이면서 시민편인 거죠. 그다음에 인사이더는 자기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면서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방해를 해야 되네. 방해를 해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안 들키는 게 목표인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마스터랑 인사이더는 이 제시어 중에 정답이 뭔지를 알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한 시간 동안 일반인들은 마스터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인사이더도 일반인과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똑같이 질문하고 답도 맞출 수도 있어요. 답 맞추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인사이더도 맞출 수 있는 게 뭐가 문제냐? 만약에 문제를 못 맞추면은 인사이더 팀도 실패, 시민 팀도 실패, 다 실패해요. 인사이더 목표는 자기 존재만 안 들키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맞출 수도 있지만 맞추더라도 너무 내가 쉽게 맞추면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인사이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맞추더라도 일반인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정체를 들키면 어쨌든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맞추더라도 티가 안 나게 맞춰야 되고 가장 일반적인 정석 룰은 성훈이가 맞추게끔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씩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마스터 역할. 인사이더 역할. 역할. 예를 들면은 정답이 뭐 옆에서 강아지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범위를 못 잡고 있으면은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맞추면 너무 티가 날 수 있으니까 혹시 동물인가요? 혹시 네 발로 기나요? 그러면 성훈이 옆에 있을 때가 강아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사람들은 성훈아 너 뭐야? 정답 알고 있었네? 너 인사이더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인사이더도 일반인 편에 들어가 있고 인사이더는 마피아 편이에요. 마피아도 일반인인 척 하고 있는 그쵸? 거죠? 마피아니까 아. 일반인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편이 있고 마스터가 있고. 마스터도 일반인 편이에요. 마스터는 아. 정답은 알고 있는데 인사이더가 누군지는 몰라요. 네. 마스터도 맞추는 거예요. 이제? 마스터도 인사이더가 누군지 맞춰야 돼요. 마스터는 정답만 알고 인사이더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정답에 대한 대답을 자꾸 해줘야겠죠? 뭐 네, 아니요 이렇게 막 대답을 해주는데 해주는 과정에서도 제가 되게 핵심적인 질문을 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는 거.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추리하는 과정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근데 아까 전에 뭐 성훈이가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동물이냐고 물어봤어. 이거 되게 뭐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마스터도 추리에 참여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사이더는 정체를 안 들켜야 되고 일반인은 뭐 정답을 맞추거나 인사이더 존재를 파악해야 되는 이제 뭐 그런 일종의 라이어 게임인데 저는 사실 이 게임을 이제 괜찮다고 보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모든 보드 게임을
교실에 적용할 때는 반 전체가 할 수 있는가가 저한테 좀 기준이에요. 음. 얘는 반 전체가 할 수 있어요. PPT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점에서 괜찮고, 아이들은 이런 라이어 게임에 약간 미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보드게임 그 동아리 할 때도 이거를 놔뒀더니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걸 제일 먼저 골라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룰 조금 몇 번 파악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누구인지 맞추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서 이게 제일 인기 많았던. 처음에 이제 좀 숙지를 잘 해야겠네요. 한 판 정도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아. 예, 한 판 정도는 선생님이 마스터 역할 해줄게 하면서 진행하고, 그리고 마스터 역할도 그냥 막 뽑기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엔 너가 마스터 해봐, 이번엔 너가 마스터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게 그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마스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겠네요. 예, 인사이터도 해보고 싶어 하지만 마스터도 이제 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 역할은 드러나도 상관이 없거든요. 마스터는 오픈하고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원래 식으로. 마피아 할 때 꼭 사회자 하고 싶어하는 애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것보다도 더 특별한 그런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도 되게 다 같이 창체 시간에 하기에 괜찮은 유의 게임입니다. 오, 괜찮다. 네. 사실 이거 사려고 막 봤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G마켓에서밖에 안 팔고. 아 그래요? 네. 이거 생각보다 이런 카드류 게임이 저도 그런 생각해요. 카드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모.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뭔가 싶긴 한데, 근데 사실 그 교실에서 제작을 해서 써본 적도 더 많아요. 아. 그냥 인쇄해서 잘라서 배지돼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적도 있는데, 확실히 이 구성품이 주는 그 게임의 감성. 손맛.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에는. 그리고 그 만들면은 너덜너덜해져서 1년 안에 무조건 맞아, 버린단 맞아.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면서 내가 그거를 또 만들 때는 아무리 코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우,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는 사고 대신에 이런 거는 이제 수납장에 두진 않고, 썼어? 가져와. 밑에까지 다 확인했어? 구성품 떨어뜨린 거 없니? 그쵸. 네, 진짜 안 되게 돼. 속 터지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잘 관리를 하려고 요새는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기 있는 건 좀 한 개 한 개씩 더 사려고 해요, 저는. 아, 일부러. 그냥 뭐 네가 1년 쓴다고 못 쓰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1년 동안 봤었을 때 애들이 이거 잘 썼던 것 같아. 그럼 다음에 이거 하나 더 구비할까 해서 조금 좀 여유 있게 구비해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 찍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라서. 그래요? 네. 저 지금 너무 좋아요. 좋은데요, 이거? 지금 배워가는 거의 느낌이. 게임 입문자, 게임 태야 이런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저랑 게임을 좀 속 터지죠. 게임 세포. 언제까지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룰을 언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그런 타입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창체 시간에 하면 좋을 것들 이야기를 해봤고요. 기왕 얘기한 거 세트까지도 한번. 세트 좋습니다. 세트도 한번. 요거는 수학 시간이나 얘도 창체 시간에 하면 좋은 게임인데, 쌤도 혹시 지니어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보겠습니까? 뭐 부루마블 한다니까요, 부루마블. 그저 보는 거라고는 감성적인 거, 눈물 흘리는 거 그런 것만 보시죠. 먼 훗날 우리 이런 것만 보시고 넷플릭스 너무해. 지니어스 같은 거 보세요? 챙겨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 보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보시면은 밑에 뭐 어느 게임사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게 많이 떠요. 그냥 그 프로그램 만드는 PD들도 그렇구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지. 있는 게임에서의 시스템을 차용을 해가지고서 예능적으로 바꾸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니어스에서도 그렇고 뭐 최근에 나왔던 더 타임 호텔이라고, 그것도 이제 게임 풀이하는 서바이벌 게임이었었는데, 그런 류에서 항상 자주 등장하는 게 이 세트예요. 이 세트에 보면은 색깔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모양 속성 있고, 개수 속성이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이 한 개만 일치하고 뭐 한 개만 일치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건을 찾아가지고서 세트, 3개짜리 세트를 만들어서 파악해서 찾는 거예요. 얘는 얘를 펼쳐놓고서 실물 화상기로 보여주면서 세트를 맞추게 해도 괜찮고 해요. 이 게임은 단점은 그거예요. 못하는 친구들은 아예 못해요. 이게 왜 공통점인지를 못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속성을 빠르게 찾아가서 세트 외친 다음에 여기 나온 게 예를 들면 세트거든요. 한 개, 두 개, 세 개이고 색깔 다 다르고 모양 다 다르잖아요. 1, 2, 3, 2인데다가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나와 있는 세트를 만드는데 그 세트를 보는 눈이 빠른 친구들은 진짜 빨라요. 사실 그렇죠. 저도 이 게임을 소개하지만 저 이 게임 진짜 못해요. 근데 그 게임에 특화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PPT, 그러니까 뭐 화면에 보여주면서 하면은 단점이 그런 아이들의 독주. 잘하는 애들만 잘할 그렇겠네요. 거.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씩 조절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아니 뭐 너는 한 번만 참여해라든지 모두 한 번씩 참여할 수 있어라든지 아니면은 3번당 한 번 참여할 수 있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걸어주는 게 좋은데 또 그런 애들을 아시죠? 미치잖아요.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제발 존나 말할수 있게 아 해주세요. 저거 아닌데 제발! 완전 제발! 막 이런 그런 거를 조금 컨트롤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아이들 두뇌 발달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거 좋아요. 다 같이 할 수 있고 그냥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사탕 줄게. 그래서 도전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되게 괜찮습니다. 다음학기 살 게 너무 많아졌는데? 아 수학 시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과목별로 추천을 하자면은 이거는 수학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데 파라코드라고 해서 목표 숫자 카드들이 있어요. 저는 일단 설명 먼저. 네. 뭐죠? 아직 안 쓰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파라코드 설명을 봤는데 네. 제가 길 가면서 하는 행동이 게임으로 나와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아 진짜요? 함께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파라코드는 목표 숫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64, 49,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사위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면은 육각 주사위가 아니라 6면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면, 뭐 12면체, 뭐 4면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주사위 3개를 굴려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내가 연산을 식을 만들어서 목표 카드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활용되는 유인데 이것도 그냥 실물 화상기로 띄워주고서 아이들한테 주사위 숫자 뭐 나왔어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애들이 곱하기 더하기 써가지고서 이제 목표 카드의 숫자를 만드는 건데 숫자 게임이고 덧셈 뺄셈 산수니까 되게 재미없을 것 같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혼합 계산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타임 어택을 좀 하면 또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 세트 만들어 놓고서 뛰어가면서 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저는 애들이랑 얼마 전에 뭐를 했냐면 제가 좀 자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운전하다 보면 번호판 나오잖아요. 네. 그 번호판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0을 만드는 거 그걸 제가 자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번호가 뭐 서울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1이랑 4 더하고 2랑 3 더해서 빼면 0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제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 5학년 1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고인물 번호판 몇 개 띄워놓고 자 이걸로 0 만들어봐. 괄호 써도 돼. 대신 곱하기 0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네. 이제 0 만드는 걸 했었는데 이거 비슷한 게임이 있네요. 네 맞아요. 재밌겠다. 그래서 이걸 아마 보여주시면서 해도 괜찮을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낫다. 그리고 그게 어려운 숫자는 좀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만들기 쉬운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 숫자들은 좀 점수가 낮게 배정되어 있고 만들기 어려운 숫자들은 좀 점수가 높게 배정되어 있어서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쉬운 점수들도 아이들도 할 수 있게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소수가 조금 더 점수가 높네요. 17. 약간 그런 식으로 13. 좀 만들기 어려운 숫자들이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시간이 남아서 최근에 한번 했었어요. PPT 만들어 그냥 있더라고 인디스크에 있어요. 그냥 했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시간 한 10분 남아서 한 거였는데 그런 거 치고 애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잘 쓰겠네. 그니까요. 그래서 학급 운영비로 이 게임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원래 수학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수학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명명백백하잖아요. 대체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드게임이나 그런 거를 좋아하시고 저 루미큐브를 진짜 머리 싸매면서 하는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보면은 다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시고 게임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그 루미큐브 같은 거는 어플로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거의 랭킹이 몇이다라는 거에 큰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러진 않아요. 아니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링큐브 워낙 정도는 좋아하는. 뭐 뭐. 그 너무 이제 클래식하니까. 네, 약간 그런 것들도 사실 진짜 많은데 너무 많은데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아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뭐라고 하지? 이제 문제집을 고르는 거랑도 비슷한데 기존에 알던 사람이 추천해 주는 거 쓰는 게 제일 나아요. 맞아요. 내가 그냥 사서 해보고 해야지라고 하면은 내가 그걸 잘 이해 못할 때도 많고 오히려 그 재미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원래 좀 잘하는 사람 뒤를 쫓아다니는 게 제일 낫다. 아예 모르던 걸 사서 내가 룰북 보면서 해야지 이게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거랑 막상 해보면 그 룰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저 사실 그래서 아직도 뱅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요?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임 중에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싫어할 일이에요? 코리아 보드 게임이었나요?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뱅은 마. 진짜 좀 아, 정말요? 어렵더라고요. 저희 반 애들이 그럴 수 뱅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뱅도 애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게임이거든요. 너희들이 소설 나보다 몰라.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뱅 다이스로 하는 거. 뱅 다이스 있는 거 아세요? 아, 뱅이 주사위 버전이 있거든요. 주사위 뱅. 그거 훨씬 간단하고, 그래요? 예, 그거 해보면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나중에 뱅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좀 추천한 것들 이야기해봤고, 사실 저는 여러 개 써보다 보니까 비추천하는 것도 좀 생기더라고요.